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은 금융권 공동 채용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금공채 은행 불문하고 금공채에서 주로 나오는 질문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학 강의를 진행하면서 은행권 면접 강의를 진행할 때 했던 내용들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비단 금공채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하반기, 상반기 넘어가셔서 은행 면접 쓰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본 질문들이니까요. 처음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이 문항들을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짤막하게 이번에 컨설팅을 진행을 하실 경우에 비단 금공채뿐만 아니라 나중에 은행 면접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이 기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나갈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문항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자기소개, 그리고 지원 동기, 그리고 내 강점과 장단점, 역량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직무와 포부, 그 외에 기타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입니다. 제가 조만간 별도로 자기소개 강의를 진행을 하긴 할 텐데요. 이 자기소개라면 컨셉을 잡는 첫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대체 컨셉이 뭔가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아마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이제 뭔지 아실 텐데, 컨셉이라 하면 내가 면접장에서 면접관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좀 주도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좀 꼼꼼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영업을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등 여러분이 좀 강조하고 싶은 이미지를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은행마다 선호하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은행에서 선호하는 이미지를 일치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는 제가 자기소개 강의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형과 공통, 두 번째는 공통형인데요. 이제 하나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메인 경험을 갖고 자기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의 메인 경험을 갖고 나는 이 경험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 난 이런 경험을 했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전문성을 쌓았었어. 라고 말하는 정말 경험 하나로 나의 직무 적합성을 드러내는 자기소개가 있고요. 공통형이라고 해서 사실 내가 뭐 그렇게 많은 경력을 한 건 아니지만 경험은 좀 많아.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영업을 잘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싶으면은 총 뭐 7개의 영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왔던 경험을 되게 내가 사회 경험이 많고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로 한 문장으로 뭉쳐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 나는 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항상 단골 고객을 많이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 그때는 하나형을 들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뭐 단골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고 경험 하나만 말하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이 정도로 영업력을 자랑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여러 경험을 갖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 한 뭐 예를 들어 6-개의 영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항상 저만의 단골 고객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쭉쭉쭉 풀어나가면은 이제 면접관도 꼬리를 물기가 좀 더 편해지죠.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었냐? 어떻게 단골을 만들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실제로 보니까 내가 이런 경험들에서 내가 강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왔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소개를 만들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말로만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내가 좀 영업 실적을 내는 모습을 드러내고 싶다. 내가 조금 소위 말해 좀 조용해 보이고 좀 차분해 보이고 그래서 면접관이 나를 보면 제가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를 걱정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영업 실적을 위해 달렸던 경험, 목표 달성을 했던 경험을 자기소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숫자 수치 의 목표를 달성했던 혹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 지원자 몇 번입니다. 나는 이 경험들 당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한 결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쓸 수 있죠. 나아가 이런 것들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험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영업활동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뭐 모금활동이나 뭔가 주어진 인원을 좀 모아야 했을 때 혹은 소속 지점의 매출 달성을 위해 목표 달성을 위해 달렸던 경험들을 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형을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돼요. 내가
막 매출을 위해서 앞에는 매출을 막 달렸던 거면은 지금은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을 한 거예요. 내가 고객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매출이 자연스레 따라왔어요. 그래서 나는 입행이 된 후에도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며 매출까지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경험들을 할 때 고객 만족을 위해 이렇게 발로 뛰었더니 고객 만족 성과뿐만 아니라 매출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험을 어떻게 활용을 했을 때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뭐 하나형이든 공통형이든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은행은 고객을 응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고객에 초점을 맞춰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기소개에서 정말 여러분이 영업을 못할 것 같은 이미지가 아닌 이상 후자를 사용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은행 준비를 오래 해오셨고 준비한 내용이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내가 크게 3가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은행을 오래 준비해왔다는 거를 자기소개에서 드러내도 괜찮겠죠. 우리 앞에서 그 외에도 해도 꼭 채워야 돼요 라고 여러분이 쌓아온 거를 자랑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이 주로 이런 겁니다. 디지털 역량을 쌓았다, 전문성을 쌓았다, 경험을 쌓았다. 만약에 내가 은준이 아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을 갖고 와서 이런 수업을 들었었다 라고 하면서 3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한 것처럼 딱딱딱딱 말씀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동기를 크게 2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은행인 이유예요. 금공채에서는 이 은행인 이유에 대해서 많이 묻긴 하지만 대부분 이 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일반 공채 면접에서도 많이 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 그 중에서 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이 먼저 행원의 특성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행원의 특성 뭐가 있지? 영업 실적을 내야 한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 술을 다뤄야 한다 등등등등 여러분이 특성을 쫙 정리해 주신 다음에 그 특성과 내가 부합하는 걸 찾으세요. 예를 들어 행관의 특성은 영업 실적을 내야 되는데 난 여태까지 영업 실적을 내는 걸 쭉 해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를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영업하는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에 이렇게 금융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금융을 한다면, 혹은 내가 이전에도 관심이 있었던, 전공등을 통해 관심이 있었던 금융 영업을 한다면 가치 있게 일할 것 같다, 행원을 선택하게 됐다. 이런 흐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즉, 행원의 특성 중에 나와 가장 비슷한 것을 첫 번째,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에 그 다음에 비슷한 거를 2번째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객 응대를 다수 해오면서 금융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금융과 영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걸 찾았다든지, 금융 관련 지식 경험, 내가 금융 관련해서 되게 많이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고객 응대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고객 응대를 많이 해봐왔기 때문에 이 2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걸 택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영업을 다수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로 금융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고 금융과 영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다든지, 나에게 가장 부합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부합하는 거 2번째 선택해서 은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 은행이어야 하는 이유 굉장히 잘 묻습니다. 왜 신한이어야 하냐? 왜 농협이어야 하냐? 이런 거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은행의 특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봐 주세요. 자산관리 잘한다, 기술금융 잘한다, 이런 것들 한번 쭉 찾아봐 주시고요. 은행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춰주셔서, 저는 실제로 여러분 자기소개서 첨삭해드릴 때는 자기소개서에도 면접에도 항상 포털 사이트에 은행 이름 치고 국민은행 최초, 신한은행 1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요. 혹은 신한은행 기업금융 1위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은 홍보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근거로 갖고 오시는 걸 좀 권해드리거든요. 이렇게 찾은 다음에 내가 그 특성과 관련된 경험을 찾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기술금융 관련해서 찾았는데 내가 기술 관련 공모전을 좀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 특정 분야에서 일을 했었어. 혹은 기술 공모전 같은 데 나갔었어. 그래서 내가 이쪽 분야의 일을 하고 싶었다. 기술금융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너희 은행이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1위네? 너희 은행이 이러이러한 곳에서 잘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은행인 이유를 끌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이 직무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근데 너희는 이거에 대해 강점을 갖고 있잖아.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일과 비슷해. 너희 그렇잖아. 라고 하면서 나와 은행의 특성을 연결 지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행원으로서의 강약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강약점과 장단점의 차이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강약점이라 함은 우리 너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가 너의 차별화된 강점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채용 이유, 즉 너를 채용할 만큼 네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뭐냐라는 질문과 동일하고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약점은 좀 부족한 전문성 같은 거고 장단점은 성향적인 거예요. 즉 강약점은 좀 전문성 쪽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장단점은 좀 성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강점은 좀 많이 찾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강점에는 뭐 외국어도 있고 디지털도 있고 많을 텐데 그 외에 진짜 너의 강점이 뭐니라고 했을 때 내가 영업으로 정말 사람들을 많이 끌어왔어. 영업력이야. 단골 많이 만들었어. 나 기업금융하고 개인금융 둘 다 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총망라할 수 있는 거를 강점으로 혹은 다른 지원자들은 좀 덜 갖고 있을 것 같은 거를 강점으로 끌고 오시면 돼요. 약점은 여러분이 이미 좀 어느 정도 갖고 있긴 한데 더 배워야 할 것들에 맞춰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A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 중이에요. 근데 아직 취득은 못했어. 그래서 약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취득 중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시험 전이라 취득하지 못해서 이 부분이 좀 약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직무는 뭐 예를 들어 외국인을 응대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혹은 빅데이터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아직은 공부 중이라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좀 중인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꼬리 질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인데요. 장단점은 여러분이 강의를 너무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장점은 여러분이 두 개를 좀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업무 처리상 여러분이 하시는 장점 그리고 조직 융화적인 장점을 찾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업무 처리상 여러분의 장점, 뭐 꼼꼼하다, 단골을 잘 만든다, 영업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지점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야 하기 때문에 조직 융화적인 장점도 하나만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직무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 직무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걸 찾아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막 창의력이 그렇게 크게 요구되는 곳은 아니니까 특히 그런 은행인 경우서도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하긴 하지만 주어진 일은 되게 잘하긴 하지만 아이디어를 내고 이럴 때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직무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성향을 찾아서 단점으로 끌고 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직에서 부정적으로 피드백 받았던 거 있죠. 우리 진짜 회사 다니면서 항상 상사가 솔직히 선생님 상사가 저한테 너 이거 고치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진짜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면접관은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합니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만 고이 간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역량에 관한 질문들도 또 맞닥뜨리게 될 텐데요. 먼저 본인이 가장 갖고 있는 큰 역량이 뭐냐라고 했을 때 책임감, 성실 이런 거 다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 마시고 우리 강점하고 좀 연결지어서 뭐 디지털, 영업력, 친화력 등등등 실질적으로 업무 성과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찾아주시는 거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래? 라는 질문이 이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말할 이 역량들이 어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즉 여러분이 먼저 행원에서 이 일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이게 필요하네? 그럼 이 역량 이름을 A라고 붙여야겠다 라고 역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역량 관련해서 같이 정리할 질문들 이거 좀 중요해요.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원으로서 혹은 신입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과 자세는 무엇인지 이거는 그냥 책임감, 뭐 열정 이렇게 단어로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장점도 마찬가지였지만 A 한 N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어떠한 역량, 어떠한 자세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신 역량과 자세를 좀 꾸며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역량을 갖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같이 정리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여야 하는 이유가 있냐? 이 직무가 되고 싶다고 하고 싶은 직무가 있냐?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 직무가 있는지, 이 직무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현직사 인터뷰가 가능하면 좋지만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각 직무,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한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직무로서 해야 하는 일이 내가 잘하는 일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내가 실제로 뭐 이렇게 기업 관련해서 회계 분석이나 뭐 이런 걸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등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직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직무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연결을 해서 볼게요. 입행 후의 포부나 목표, 로드맵은 이런 거 물었을 때는 앞에서 저희가 정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경험을 기반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뭐 기은 인터넷 썼고 회계학기 썼기 때문에 중소기업 전문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정리하기 힘들다면 은행을 이용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개인사업자도 이용을 할 거고요. 고령층도 이용을 할 거고요. 뭐 농업인들도 이용을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특정 대상을 정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금융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셔도 돼요. 다만 내가 이 대상을 설정한 이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질문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 직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조사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인터뷰나 조사를 하고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수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 볼게요. 계획을 물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WM 같은 경우에 세금적인 부분도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나는 입행 후에 세무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직무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계획을 3년, 5년,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계획까지 세워주시면 난 너와의 미래를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난 너희 은행의 진심이야 라는 거를 더욱더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짧게 간단하게 혹시 특히 다른 사람들이 요즘 많이들 취득하시는 A나 AFPK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획이 그냥 짧게 이런 자격증도 취득하면 이렇게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질문들,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거는 여러분의 이미지를 커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시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이 좀 지나치게 내향적인 이미지다 라고 할 경우에는 좀 사교성을 발휘할 수 있는 뭐 동호회를 한다, 축구 동호회를 한다든지 여튼 사람들하고 만나는 동호회 쪽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이미지와 반대되는 스트레스 해소법 혹은 취미 생활을 찾아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타 나올 수 있는 질문들, 이것들 제가 댓글에 다 달아드릴게요. 이거 저랑 하루 한 질문 백제에서 다 정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백제에서 연습하시면 좋을 링크들 제가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꼭 댓글 같이 참고하셔서 이 질문들도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강의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 한 달 자기소개서 면접완성 플랜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금공채뿐만 아니라 좀 멀리 봐서 내가 채용도 그냥 은행 채용도 같이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금공채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짧은 시간에 면접이 판별나는 만큼 답변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고유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뭐 정말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붙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좀 밝은 이미지를 많이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취업 강의 가서 되게 지겹도록 하는 말이 제발 웃는 연습하세요. 이거는 면접 닥쳐서 절대 못 바꿉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 면접까지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제발 웃으세요. 웃으면서 연습하셔야 여러분 답변이 아무리 별로여도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가점이 붙게 되고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인상 쓰고 혹은 좀 딱딱하게 말씀하시는데 답변만 좋으면 어디에서 외워왔구나 라고 밖에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웃는 연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분 안에 면접관들 모두 사로잡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진짜 공채 면접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